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오후 5시 여러분들께 너무나 괜찮은 아마 오늘 제 방송 보시고 NXT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DD C32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신데, 네, 코코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아까 그 오후 2 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인제 방송을 제가 커뮤니티방에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 말씀드렸는지 올려 드렸는데 또 혹시 뭐 바쁘셔 가지고 확인 못 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후 2 시에 네, 그 설명드렸던 시장 상황들 좀 간략하게 좀 짚고 이제 종목들 좀 또 간략하게 한번 짚어 드리고,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종목 대해서 제가 좀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오후 2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이제 일본 금리 인제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0.75%로 역시나 동결했다. 이제 뭐 시장 예측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1%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컸었는데, 예측치가 요번에 인제 일본 그 초장기 국채금리 자체가 4%대 이상 좀 치솟는 상황에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그러니까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그 국채를 갖다 계속 발행하는 부분, 예, 김영수 님, 네, 홀림 님, 이명진 님, 해피투게더 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국채 발행하는 이유는 지금 일본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직장인 그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지만 직장인 이제 급여 자체가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재정 확대를 통해서 소비 심리를 또 살려고 하는데, 일본 문제는 뭐죠? 아베노믹스. 지속적으로 거의 10년 넘게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엔화를 풀어 가지고 계속 경기를 살리고자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10 년이 또 이루어진 거죠. 경기는 경기대로 못 살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그 엔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발행했을 때, 재정 확대를 했을 때 그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좀 오고 있어요. 아까 이 내용은 오후 2 시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또 10 년,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 년이었잖아요. 그 20 년에서 10년 추가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앞으로 이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그 트리거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게 요 트리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자.' 수익 난 것들은 일부 현금화시키되, 단 중요한 거는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기는 안 좋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입니다.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자원을 갖다 더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중국을 갖다가 배제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자원에 대한 부분, 히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패권을 갖기 위해서 뭐 그린란드 사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 한국, 일본 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은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 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3 분기에서 4 분기에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 뭐 공장 있잖아요. 생산 시설들이 보통 3-4 분기 안에 일단은, 예, 공장이 이제 거의 다 지어지겠죠. 빠르게 인제 짓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은 이전하면서 뭡니까? 국내, 국내 생산 어차피 소비도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캐파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좋아진다. 인제 이렇게 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 미국하고 연관돼 있는 종목,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아니면 미국 정부와 뭔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인제 지금까지 세모경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자 뭐라 그랬죠?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그 지원도 혜택도 주겠다 이런 내용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2.5배까지도 면세 혜택을 주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 중에는. 그래서 그 반도체 기업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전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갖다 납품하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반도체까지는. 근데 2차 전지 쪽은 아니죠. 네, 2차 전지 쪽은 아닙니다. 관세 부과되는 부분들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관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뭐죠? 뭐 비철금속 이런 것들 이 관련 기업들도 관세 부과됩니다. 뭐 일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뭐 특별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종류가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래도 관세 부과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 번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종목들도 같이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 위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수익권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이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타켓을 잡아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인제 뭐 오프라인 강의 참여하신 분도 있고 3시 반에 김웅기 대표 방송하면서 인제 순환 섹터 앞으로 강세 섹터가 어떤 건지 올해에 봐야 될 종목들이 어떤 그 섹터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건지 거기서 인제 또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 이미 인제 기존의 이 뭘 예를 들어야 되나? 잠깐만요. 음. 유진 로봇. 그래요. 아까 인제 유진 로봇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미 기존에 인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보다는 저는 중간 그 레벨 그러니까 상단 채널이긴 한데 지금 뭐 FST 이거 말고 S&T에너지 뭐 이런 것처럼 상단 채널에서 갖고 있는 얘네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순환 섹터 강세장에서 과연 얘네가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찾아내거든요. 보통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종목입니다. 기존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래도 중간 상단 채널이지만 이 중간 레벨에서 변동성이 좀 발생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저항 구간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저항 구간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잖아요, 저항 구간이. 요거를 뚫고 갔을 때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예 도리바람 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댓글에 고재환 님께서 네 필리핀에 계신다라고 아까 방송 제가 옆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린광학은 뭐 댓글 남겼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가격 하락만 주고 있고요. 뭐 시간의 단위가로 보면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안에는 한번 상승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 물론 매수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린 광학도 여러분들 그 딱 그 타점 되면 매도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수익권에서 좀 매도하시죠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참석 신청인데도 초청 안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 관여를 안 합니다. 저는 인제 계속 이 전문가 포지션으로 여러분들께 더 나은 제가 갖고 있는 또 인사이트나 뭐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 담당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그린 강화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했던 미국 관련해서 수혜주
고려 아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S&T 에너지. S&T 에너지하고 고려 아연은 뭐라고 그랬죠? 예, 미국 상무부, 국방부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얘네가 갖고 있는 재료도 재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아연, 뭐 S&T 에너지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지인분들께는 별도로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좀 기다리면 어차피 갈놈이니까. 근데 고려 아연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언급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거는 좀 길게 보는 거예요, 고려 아연은. 네. 트럼프가 행했던 그린란드 사태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고려 아연입니다. 이미 미국에 뭐죠? 예, 재련소 짓고 있어요. 이게 올해 올해 얘네들 아마 이제 그 예,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재련소. 얘네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상무부, 상무부랑 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상무부랑. 그래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고려 아연은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솔리드라고 한 종목이었죠. 이 S&T 에너지가 아니고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도 이게 통신 장비주잖아요. 통신 장비주. 통신 장비주. 그러면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세웠던 기지국들 뭐 중 그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배제하고 우리나라 그래도 동맹국가의 우리나라의 이 장비들을 갖다 계속 세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솔리드가 상무부 얘네들도 미국 상무부하고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상무부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솔리드가 들어간 중계기라든가 그다음에 오픈레인이라든가 뭐 백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DAS라고 해서 인빌딩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공장이 그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이 뭡니까? 굉장히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고 해요. 이 부분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책임진다? 그 중계기라든가 이거 증폭하는 거죠. 중계기는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이 예, 미국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그래서 솔리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당 35,000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박미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은 앞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고 이 시장, 그러니까 인프라 확장이건 아니면은 뭐 피지컬 AI 로봇이건 뭐든 간에 그 시대에 맞게끔 그 흘러가는 종목 중에 그래도 미국하고 연관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장기라고 해봐야 트럼프 임기니까 한 2에서 3년이잖아요. 3년 정도. 3년 정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분기별의 어떤 강세 섹터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보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솔리드라고 한 종목 또 이제 솔리드가 뭡니까?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통신이 원활해야 돼요. 통신이. 근데 미국 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솔리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로봇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LG전자가 만든 엑사원이라고 하는 이 AI 그냥 독립적인 AI 프로그램을 갖다 구동해서 이 로봇에다가 입힐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굉장히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까지 각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을 갖다가 산업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로봇 체계를 만들려면은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인터넷. 네. 얘네들 어차피 로봇 들어가는 거는 뭐죠? 챗GPT라든가 그다음에 오픈 AI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 그 AI 모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클라우딩 연결이 돼야지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안 집행하고 앞으로 이제 시작 요입당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솔리드라고 하는 이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네. 저는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실적이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그거 제 영상 끝까지 항상 보시면서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 하는 종목 뭐 인텔 1분기 가이던스 쇼크 이건 말씀드렸죠. 예, 인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네 목표치, 인텔이 원했던 목표치보다 쪼끔 하회했기 때문에 얘네가 적자 전환된 게 아니라 실 그러니까 시장이 봤을 때 '아 이거 뭐야. 원래 얘네들이 이만큼의 목표치를 얘기했는데 이만큼이야. 적자는 아니지만 실망했어.' 이것 때문에 그 하락분이 나온 거거든요. 뭐 다시 인제 올라가고 있죠. 인제 트럼프의 석탄 쓰자. 네. 미국은 다시 인제 회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석탄, 화석연료,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쓰자." 예. 트럼프 행정명령 했잖아요. 예. "화석연료 써라." 굳이 왜 그린 에너지 쓰고 하냐. 화석연료다 우리는. 그래서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예 2 차 전지 예 관련해서는 다 계약 해지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도 꼭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또 이 기업 이거 아마 들고 계신 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종합 상사로서 에너지 개발 중심 글로벌 회사입니다. 일단은 얘네가 하는 내용들이 LNG, 가스전, 발전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수입, 수출도 다 하는 기업이에요. 철강 소재부터 해서 식량 뭐 친환경 소재 이거야 뭐 볼 필요 없고 네. 그런 회사입니다. 뭐 대략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상사예요. 그래서 한국판 글렌코어라고 하는데 얘네 글렌코어가 움직이는 자금이 700억 달러에서 이제 미국계 회사입니다. 900억 달러 정도를 900억. 그러니까 얼마죠? 그러면은 거의 한 1000조? 1000조 가까이 넘는 1000조에서 1000조 넘는 금액 갖다 움직이는 회사 글렌코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글렌코어 에너지 개발 기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좀 하고 있다. 그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LNG 뭐 이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그나마 우리 국내에서 가장 그 큰 캐파가 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냐? 일단은 얘네들 보면 미얀마 해상 가스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상 가스전. 그다음에 요번에 LNG 이게 어디냐면 그 알래스카죠. 네. 알래스카 투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뭐죠?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서 "야 한국에서 더 투자해."라고 하는데 이거 사업성이 좀 없어."라고 해서 계속 좀 민기적민적 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스전을 갖다가 LNG를 갖다가 만약에 가스관 연결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기 힘들죠. 배로 운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거기에 저희가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이걸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KBI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LNG 가스 그 알래스카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좀 펌프이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KBI 동양철강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미국 기업이든 뭐 거기 알래스카에 인제 진출한 일본 기업이든 거기와 뭔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그 투자가 쪼끔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실효성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대 심리로 좀 상승 나온 거죠. KBI 동원철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인제 알래스카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미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철강 소재 이거야 어차피 인제 포스코 철강 갖다가 자동차 강판이든 철강이든 이거를 수출 또 하고 또 인제 뭐 수입은 안 하겠죠. 수출하는 그런 종합 상사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식량이라든가 이 부분이 원래 인제 얘네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서 인제 곡물을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계속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 수출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수입해 가지고 수출 막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일단은 막혔죠.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좀 힘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굉장히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식량 그에 대한 부분들도 얘네들이 수입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미얀마 해상가스전, 호주, 인도네시아의 가스전 탐사 및 개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LNG 터미널부터 여기가 인제 알래스카 그 LNG 알래스카 개발이죠. 예. 여기에도 얘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투자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글렌코어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예.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성장 가능성이 있냐 하면 뭐 이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디 있죠? 지금 그 미국 정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얘네들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하고의 또 전략적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얘네들이 인제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 내용을 제가 체크해서 올렸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내용이 없네요 지금. 아 포함이 안 돼. 어. 일단 뭐 에너지 자립 정책 수혜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미국 정부하고도 좀 엮여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수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에너지 자원들 갖다가 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제가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고거를 갖다가 제가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에너지 이제 또 종합 상사하면서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섹터 제가 오후 2 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이제 통신, 금융 쪽으로 돈이 수급이 붙고 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제 그 증권주들 상승 나왔고 이미 은행 관련 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쪽. 그다음에 뭡니까? 통신입니다, 통신. 거기 인제 솔리드가 포함되는 거고 SK텔레콤이나 솔리드가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이 뭐냐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그 발전소 뭐 전력 인프라 이것도 포함되지만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관련주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섹터가 좀 무너진 그러니까 제가 보는 뷰는 이 순환 섹터가 좀 무너졌어요. 광풍으로 인해서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로봇 올라가고 뭔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금융 관련 주들이 막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널뛰기식으로 막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배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겁니다. 증권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경기를 방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올리지 못하죠.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죠. 그러면 금리를 그렇다고 인하를 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왜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초장기 국채가 일본하고 똑같이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하자 얘기하면 초장기 국채 가격이 우리나라도 갑자기 상승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쫙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아시죠? 며칠 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동결 계속 동결.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뭔가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금리가 고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고점. 고점이죠. 고점. 예. 고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발전 설비부터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경기 방어하는 거죠. 얘네가 싼 값에 일단은 그 에너지를 수입해서 공급을 해야지만 그래도 경기가 무너지지 그러니까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서민들도 좀 먹고 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로 빚제명 네. 정치 발언은 제가 정치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마 초창기 이거 제가 이제 네 디유 IX님 82 하나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초창기 세모경제가 어떤 채널이었냐면 그 김민규 대표하고 저하고 정치 관련해서 이제 난전을 막 했었어요. 정치 관련해서. 그때 저는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었고 그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김민규 대표가 이제 파란색 설정한 거예요. 절대 저희는 정치색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썰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초반에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했었는데 나름 좀 재밌었었는데 음 네 일단은 그 컨텐츠는 폐지가 됐습니다. 네.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아직 인제 그 자료는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로 인제 저희 매니저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인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좀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인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좋다.
그러면 왜 좋냐? 잠깐만 일단 보면 메인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지표로 봤을 때도 포스코 인터넷에 보면 와 이거죠. 네. 이거죠. 예. 일단은 요때는 다 나갔죠. 근데 다시 막 들어왔죠. 여기서 이게 되나? 예. 혹시 이거를 보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27 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7분 보고 계시는데 어 제가 "언제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외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예요. 자 거기다가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기존의 1 차적인 1 차 네. 이 구간 상단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하면 이 라인도 뚫겠죠. 뚫고 돌파 나올 겁니다. 곧, 곧.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왔다가 이거 이제 커뮤니티방 여러분들이 뭐 들어와 계시니까 아까 오후 방송했던 거 커뮤니티방 통해서 제가 종목들을 갖다가 뭐 추천드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핸들링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이거는 네. 곧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1차 저항 라인의 상단에 일단 머물러 있고 돌파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금융주들, 그다음에 통신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주들이 분명히 이제 상승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 그 타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도 뭐 한 아까도 인제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김웅기 대표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한 오 지금 워낙 장이 좋으니까 저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뭐 6 월, 7 월, 8월 이럴 때도 장 안 좋았잖아요. 그죠? 안 좋을 때도 5%는 그냥 먹었어요, 솔직히. 5%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20% 그러니까 10% 20% 30% 50% 70%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 5% 10% 수익 나도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점에 그런 테마에 엮인 종목들 뭐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또 인제 뭐 LNG 그 알래스카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종목들 막 펌핑 나왔었잖아요. 그때 보면 기본적으로 20-30% 이상씩 먹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좋아서 그냥 들어가면 뭐 자리 좀 눌림 자리에 들어가면 5% 먹을 수 있는 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5%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5% 먹기엔 너무 아깝죠. 네. 재료도 좋고 회사도 괜찮고 딱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기업 분석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지금 기대 심리는 섹터 그러니까 뭐 섹터 보고 그다음에 기대 심리 종목 찾은 다음에 차트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 그 외인들 뭐 그다음에 뭐 세력들 들어와 있는지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김유 대표랑 틀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갔는데 이거 좀 빠졌어. 마이너스야. 근데 이거 손절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걸 갖다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메인 매수세 일단 들어왔으니까 한번 펌핑 주겠네.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그러면 그때 펌핑 나올 때 수익권일 때 매도하면 돼요. 욕심 부려 가지고 뭐 40-50% 100% 먹겠다. 그건 솔직히 욕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아직 안 빠졌네요. 애들 안 나갔네요. 좀 남아 있으니까 기다리시죠. 보세요. 올라갑니다. 분명히. 자, 이거 인제 새로 인제 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고 마이클 신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거 지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남겨 주시고요. 기존 있으신 분들 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뭐 PBR 뭐 퍼 뭐 이런 것들 뭐 PBR이라든가 뭐 EPS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네가 저평가돼 있나 아니면 고평가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으니까 자 기업 분석 요거 창을 여기다가 쳐 가지고 띄웁니다. 그다음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봐요.
그다음에 작년도 매출. 근데 아직 인제 작년도 4 분기 매출 합산이 안 된 거죠. 뭐 보면 24 주잖아요. 근데 전년 동기도 2024 년도 보면은 32조 가까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 시가총이 얼마죠? 11 맞나요? 네. 11조 1천억 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이 32조 가까이 돼요. 32조. 32조 뭐 4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1조 시가총이 11조인데 매출액이 32조야. 자, 이거는 좀 저평가돼 있다 봐야 되고 분명히 시가총액이 매출액을 따라갑니다. 정말. 이건 정말이에요. 제 경험치상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며칠 됐는데 아직 매니저님 안 안 정해진 듯하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빠르게 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매출액을 따라간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최소 간다. 제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종목을 선정했는데 한번 요거 체크해 본 거죠. 체크했는데 시가총액이 11조 원인데 매출액이 32조. 이거 괜찮다. 근데 외인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 또 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이야. 뭐예요? 네. 이거죠. 네. 그리고 제가 LG전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 엑사원 L전자는 네 무조건이죠. 제가 뭐라 했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권이기도 하고 한전 KPS도 어쨌든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좀 더 봐야죠. 우리나라 국내 원전 어차피 지금 뭐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정부 정책 그 저번 2024 년도에 11차 그 뭐죠? 그 하여튼 뭐 회의에서 어쨌든 SMR 이제 2 기, 2 기죠. 예. 이거 새로 인제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새한울 원전 중단했던 원전 3 기하고 4기 다시 건설 재개됐죠. 그래서 뭐 올라갈 거니까. 자, A전자는 갖고 있는 재료 엑사원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챗GPT 그다음에 그 중국의 Q10인가 Q3인가 걔보다도 더 월등한 성능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엑사원이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망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디바이스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자체적으로 그냥 이 엑사원을 갖다 그냥 넣으면은 오히려 챗GPT 성능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인제 LG전자 '와 이거 대단한데?' 만약에 이 엑사원이라는 프로그램 이 AI 모듈 AI 프로그램을 갖다가 현대의 아틀라스에다가 만약에 입혔다.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죠. 그래서 현대차고에 뭔가 이슈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현대차고 이슈 서로. 그래서 LG전자를 좀 봤더니 LG전자 시총이 17조 2천억 이에요. 아깝죠. 금성 옛날에. 근데 이 기업 분석을 딱 해서 봤더니 야 얘네 기본 캐파가 87조예요. 87조. 시총은 17조 2천억.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종목들 보고 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 겁니다. 매출액이 2024년도 기준도 87조예요. 87조.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재료가 많아. 또 삼성은 100세 가전 쪽 좀 그 캐파 줄인다고 해요. 그러면 LG전자가 더 수혜를 보겠죠. 그러면 최소 뭐예요? 7배. 주가는 7배 정도 상승해야 됩니다. 얘네 적정 주가는 한 70만 원대예요. 70만 원. 이렇게 봐도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에 7배 상승 이건 아니겠죠. 엑사원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대내적인 부분들 이게 과연 어디에 접목이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겠지만 LG전자 앞으로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LG전자 좀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직 안 나갔어요. LG전자 보통주. 네. 4시간 봉 기준 보더라도 요때 일단은 세력 매도 아이고. 예, 나왔죠. 근데 지금 현재 매수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1시간 봉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 세력 매도는 뭡니까? 그냥 개인들 좀 돈 많은 개인이나 아니면은 뭐죠? 예, 조막손들. 조막손.
조막선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간 거예요. 예. 단타 친 거죠, 단타.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세력 외인 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LG전자도 뭐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긴 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 그다음에 앞으로 뭐 차트상 봤을 때는 좀 눌렸다 하더라도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들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김영수 님 제가 저희 담당 매니저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겠지만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지표 원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좀 보조적으로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될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 신 얘기했던 것처럼 강세 섹터에 있는 종목들 체크했는데 봤더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사서 좀 밀리더라도 어차피 가니까. 자, 이거 제가 인제 이 내용으로 해서 계속 방송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링크 클릭하시고 마이크 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운영되는 커뮤니티방 입장도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담당 매니저들이 그다음에 지표 제가 직접 만든 이 지표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솔리드 S&T 에너지 우진엔테 한전산업 FST 한미반도체는 아니죠. 네, 고려아연 제우스 대원전선 LG전자 텔레칩스 그린광학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도 쭉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 가는지 안 가는지. FST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펌핑 나왔었죠. FST 어저께 나왔었죠. 예, 상한가 갖다 풀렸는데 뭐 다시 가겠죠. 얘네 반도체 그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꼭 잘 그거 하시고요. 오늘 방송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주말 저녁 다들 뭐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되게 뜻깊은 자리라고 제가 이제 그 소통방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계속적으로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들 계속적으로 방송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저희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음꽃님, 박미연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 김민규 대표만큼의 뭐 그 어떤 시장 분, 그러니까 그좀 그죠 논리 정연하게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또 종목 관련된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또 괜찮은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